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서초교사 김차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이 어떻게 우리나라 교실에 적용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90년대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 모습이거든요. 혹시 국민학교 아세요? 네, 국민학교 아시면 최소한 저랑 비슷한 세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국민학교의 모습을 보면, 지금 사진에 보면 선생님이 가운데 계시고 이제 양쪽 옆에 이제 뭔가 붙어 있고, 이때만 하더라도 뭔가 교실에서 도구는 칠판, 분필, 거의 원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기억나요. 선생님들 들어오셔가지고 1교시에 국어 시간이야 하면서 여기 쫙 필기해 주시고, 다음 시간 들어오셔가지고 다음에 또 필기 쫙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책을 들고서 열심히 받아 적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 어떤 도구가 있었냐 생각해보면 궤도 혹시 아세요? 궤도? 이렇게 넘기는데 궤도가 있었고요. 또 OHP 필름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어두컴컴하니 잠자기 딱 좋았죠. OHP 필름처럼 그런 도구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제 디지털과는 거리가 조금 멀었고요. 그 다음번에 그런 도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교실에 사용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디지털 교육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디지털 교육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과연 뭘까요? 네, 제 생각에는 코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줌에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만 하더라도 기억이 나는 게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막 줌에 접속하거나 그랬을 때 우와 신기해, 뭐 패들렛 이런 것들 보면 우와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랬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나서 우리 현장에 있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뭐 줌에 접속하거나 패들렛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 국민 반강제 스마트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디지털 사용 능력,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까지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디지털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요. 이때부터 뭐 메타버스, 뭐 각종 에듀테크, 뭐 구글 이런 큰 그 빅테크 기업까지 굉장히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늘어났죠. 2022 개정교육과정에 기초 소양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육과정은 언제나 두 가지를 기초 소양으로 제시를 했어요. 어떤 걸까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 딱 들어갈 때 어때요? 그래도 우리 애가 한글은 익혀야 되지 않나? 그래도 우리 애가 덧셈 뺄셈 간단한 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거를 우리는 기초 소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다른 것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소양에 근데 놀랍게도 뭐가 들어왔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소양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소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까요? 네, 언어랑 수리 수준으로 디지털을 다룰 수 있어야 다른 학습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디지털이라는 측면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챗GPT발 AI 혁명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수학, 영어, 정보과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한데 가장 큰 두 가지 기능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학생들의 학습을 진단해주고 분석해주는 기능입니다.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학생들의 상태나 학습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적성, 취미 이런 것들까지 합쳐가지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진단 분석 도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AI 코스웨어, 지금에도 있기는 하죠. AI 코스웨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 개별 학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등의 이제 가장 큰 기능은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로 뭐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AI 튜터 혹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도와주는 AI 보조교사 등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공주교대의 도재우 교수님 자료입니다. 보면 이제 운전과 이제 수업을 비교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한번 볼게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요, 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어도 운전은 충분히 가능하고 내가 아는 길이라면 갈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내가 잘 모르는 길이라도 혹은 좀 더 고민을 안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길 안내를 해주죠.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없어도 수업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고 그리고 또 방향성을 잡는데 이제 좀 더 선생님들께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입니다.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 초창기 나왔을 땐 저 아직도 기억해요. 이 친구가 계속 이상한 길로 알려주는 거예요. 혹은 뭐 막히는 길로 알려주던가. 그때는 초기 데이터가 아무래도 부족하게 쌓였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네, 충분히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뭐 언제 도착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거의 정확히 맞추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학습 데이터가 이제 쌓이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전과 이제 수업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한번 볼까요? 교육부 자료인데요. 이제 영어 수업을 가정을 해볼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하면서 얘들아 말해보세요. 얘들아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각자 AI 디지털 교과서로 이제 뭐 얘기도 해보고 또 영어 AI 그 튜터와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요. 그 다음번에 내 발음도 교정해 줄 수 있고요. 계속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개별화 학습도 가능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있어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럼 선생님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좀 부족한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 좀 도와주고 또 이제 수업도 설계해주고 학생 개개인에게 도움을 주기에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교사의 수업 설계, 그런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저랑 짧게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네, 2025년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어차피 올 미래라면 먼저 가서 서 있자.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실에 뭐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미래 교육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